아,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9월 6일이고요. 모의고사가 잡혀있죠. 다들 여름방학 때 열심히 수능 공부하셨을 텐데, 물론 내신하느라고 요즘 많이 까먹었겠지만, 열심히 해두셨으면 우리 실력 어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자신감 가지고 오랜만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모의고사 백준비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감각 되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 들으시면서 시간 단축 스킬이라든지 유형별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습 많이 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 단축을 위해서요. 모의고사 풀이 순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받게 되면 이렇게 듣기 문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듣기 문제를 풀 건데 듣기 문제 나눈 동안 계속 듣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살짝 하수입니다. 물론 듣기가 너무 약해서 뒷문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듣기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훈련을 계속 듣기를 들으면서도 독해를 하나씩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맞춰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맞춰주질 않기 때문에 시간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듣기가 나와서 들었더니 듣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뭐 5분밖에 안 남았다, 10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될 때는 되게 시간 관리가 애매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제가 고3한테 말씀드리는 거랑 살짝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듣기를 풀 때 풀 수 있는 것들은 요거 25번부터 요 페이지 있죠. 4번 페이지에 있는 것들. 4쪽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25번부터 28번까지 건드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듣기가 나올 때 꼭 풀어야지 하고 일단 아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20번부터 시작되는 요 대입학, 오케이? 요거랑 21, 22, 23, 24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31번부터 40번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풀어야 되는 거 말씀드리는 거 20번부터 24번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 플러스 42번까지 이렇게 요 문제들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18번부터 19번이랑 25번부터 29번 29번 미안해 왜 30번이라고 쳐야겠다. 30번부터 푸시고 듣기 나올 때 풀어야 되는 요런 것들인 겁니다. 43부터 45 요렇게 나눠서 가시고 듣기가 나오는 동안 요것들을 여러분들 듣기가 안 나올 때 풀어야 되는 거, 듣기가 나올 때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전부 못 끝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특히 요 두 개, 여기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듣기 나올 때 풀어야지라는 융통성 갖고 듣기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잖아. 오케이? 그런 융통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푸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험지 받자마자 건드리셔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먼저. 요거 먼저 건드리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거 다 풀었으면 이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푸는 동안 아마 듣기가 어느 순간인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나? 이해 안 됐으면 겐톡 좀 줄래요, 여러분들? 내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줄 테니까. 이거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키시면은 뒷부분에서 좀 시간 모자라갖고 점수가 무의미하게 감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모의고사는 시간 내에 해결하는 능력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줬으면 시간 아깝다. 시간이 없었다. 이런 거는 핑계, 무의미한 가정이고요.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잘 해결하시는 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꿀팁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해설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신 기간이라 바쁜 거 알아서 선생님이 해설을 뭐 너무 자세하게 딥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빨리 정답의 근거 위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뭐 내신을 딱히 준비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뭐 반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 문제를 풀고 해설을 들을 때 근거 정도 잘 확인하고 이 유형에선 이렇게 접근해야겠구나. 이 정도 파악하셨으면은 나머지는 저기 어법 특강을 한번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차라리 수강하시는 게 이제 모의고사 딱 직전 날 또는 2일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yan지 자 고등학교 2학년 거로 할게요. 그러면은 자 20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대입학 유형이죠. 이런 대입학 유형을 풀 때는 맞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아주 빨리 맞춰라 라는 말을 제가 맨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맞히냐? 첫 번째, 그래서 기준을 잡고 있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 호와 불호를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이 순간을 포착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을 때가 있겠죠. should, have to, must,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니 정답으로 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사 같은 것들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결사 같은 경우에 예시는 뭐 어떤 결론을 내린다든지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말해주는 부분은 바로 주제랑 직결되는 부분이겠고 아니면 좀 디테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시를 말해주는 부분들은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 중요한 정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되어 줄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보셨으면 됐고 마지막으로 적어줄 것은 뭐 명령문 같은 것들 가끔 20번과 22번에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디서 속도를 올릴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인 거죠. backfire spectacularly랑 for victim이랑 그리고 저기 뒤에 나오는 should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글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대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은 single careless comment 그냥 SNS 같은데 생각 없이 코멘트를 하나 남겼는데 그게 backfire spectacularly 엄청나게 나한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역효과가 나다. 역효과가 나다. 그게 backfire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but also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도 for victim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 인터넷에서 글 생각 없이 남기는 거 하나 남기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구나 마이너스 관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들이 쭉 나오다가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자 이제 그래서 모두가 해야 한다 더 careful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온라인에서 남기는 존재들에 대해서 자신이 남기는 흔적들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하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셨으면 저기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들을 초점 맞춰서 푸셨으면 얼마나 빨랐게요. 그렇죠? 자, 그다음 21번. Those door opened. 그 문은 열렸다가 are now closed. 이제 닫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밑줄 추론 문제 또 너무 이 밑줄 부분에 꽂히지 마시고 그냥 글 전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클래시컬 장르, 클래식 장르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게 가정돼 있대? consistency, 일관성, 지속성이 가정돼 있대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significant period time,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게 바로 장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나왔던 어떤 스릴러 장르가 있었다 쳐봐요. 아니면 멜로 장르가 있다 쳐봐요. 그게 하루 이틀 나온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옛날부터 쭉쭉 계속 그런 장르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순간에 나오냐면 만약에 그 사이클이 occurs over a relatively brief period of time 여기 주세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다면 우린 이거를 뭐 장르라고 부르지 않고 무브먼트라고 부를 것이다. 무브먼트에 대한 게 나오고 무브먼트는 우리말로 하면 운동, 어떤 움직임, 동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멜로 영화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오래되는데 요즘 멜로의 동향은 요즘은 살짝 새드 엔딩이 유행이다 하면은 새드 엔딩은 요즘 동향 장르는 멜로 오케이 요즘 유행하는 건 새드 엔딩인데 10년 전엔 새드 엔딩 말고 해피 엔딩이 유행했다 쳐봐 그러면은 10년 전과 오늘날의 동향은 다른 거지 아주 주기가 짧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징 계속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do not last forever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동향은 그리고 particular place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대에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동향이야 라고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은 열려 있었는데 이젠 닫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movement 동향이 과거에는 opened 열려 있었어도 지금은 그게 closed 돼 있다 즉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장르는 어떻다? 장르는 동그라미 last long 더 오래 가고 주로
계속 생산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게 나오면서 동향과 반대되는 장르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향의 특징을 묻고 있었던 밑줄 부분은 과거에 열려 있었고 지금 닫혀 있다라는 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라서 장르와는 다르게 다양한 동향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 정답은 3번으로 가시는 거죠. 보시면 알겠죠? 네, 주제와 일치하는 겁니다. 밑줄은. 네, 그 다음은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요지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정답 내실 수 있고요. For example 여기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고 있죠. 여기 예시 앞에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셨어야 된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니네가 if the preferences for sweet taste 그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primarily due to 이것 때문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이냐 즉 유전자 때문이냐 아니면은 경험 때문이냐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를 묻고 있는 그린 거고 그 방법은 뭐가 좋겠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단맛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겠대 이게 그것의 예시가 나오는 거죠. 아기한테 단맛을 처음 맛보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예시가 쭉 나오고 있고요. 읽으세요. 잘 읽으시는데 이 예시를 준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어떤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줬을 겁니다. 근데 그 뒷받침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가끔씩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말해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글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네. 어떻게 알았어? findings라는 말 있잖아. 발견, 결론이라는 거죠. evidence를 보여주고 있대요. 증거죠. 증거를 댔다는 건 지금부터 나온 내용은 근거 있는 정확한 주장이라는 거고요. preference for taste는 sweet taste는 뭐다? inborn, 타고난 것이다. depends on experience 하지 않다. 즉 경험에 달려있지 않다. 선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정답은 1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23번부터 또 읽어볼 건데 주제 제목, 즉 23, 24가 그래도 조금 어렵죠. 대입학 중에서는. 일단 여기서 주는 정보를 선생님이 빠르게 캐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이 나오고 있냐면은 life span increased 점점 수명이 증가했대. 근데 수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냐 gets more easily distracted 더 쉽게 뇌가 방해받는다는 생각이 있대요. 나이가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좀 약간 뭔가 좀 멍청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can old brain learn 오래된 뇌도 즉 나이 든 사람의 뇌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학습한 걸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긴대. 여러분들 여기서 포착하셔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있다가 대입학에서 글을 읽고 있다가 질문을 읽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답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그 답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Put another way. 다시 말하자면 Is this a brain that should be in school? 학교에 그런 뇌가, 즉 나이 든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Yes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들 막 나오고 있는 거야. How capable they become. 그들이 나이가 있어지면서 얼마나 더 유능해지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나이 들면 더 똑똑해질 수도 있다. Positive news. 긍정적인 소식 있다. Gets better at recognize. 나이 들면 점점 더 인식 같은 거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플러스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 그럼 정답은 지속적인 학습 능력은 인간의 뇌에 있다. 즉 인간의 뇌에 지속적 학습 능력,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울 수 있는 능력 되셨죠?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24번에서는 또 중요한 정보 뭐가 있냐면 maternal care 하면 maternal은 어미의란 뜻이에요. 엄마의 보살핌은 motivated, 동기를 부여받는데 뭐 때문에 feeling comfort and discomfort, 불편함 또는 편안함을 느껴서 대신 느껴서 그런 거라는 거죠. 누구? 아기한테 의해서 표현돼. 그러니까 아기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이렇게 울어. 그러면 혹시 뭐 배고픈가? 하고 먹이도 줘봐. 젖도 줘봐. 그럼 애가 안 먹어. 계속 울어. 그럼 혹시 똥 쌌나? 기저귀 열어보는 거지, 그치? 근데 계속 울어. 하면은 뭐야? 자, 졸리다는 건가? 하나씩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애가 뭔가 감정을 표현하잖아. 그럼 엄마도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인 거고, 그 다음 그걸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sympathetic attachment, attachment of mother and child. 엄마와 아이 사이에 attachment는 유착이거든요, 여러분들. 쫙 서로 달라붙은 그 애착, 유착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sympathetic, 어떻게?
공감의, 같은 감정을 느끼는 유착 관계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다. 뭐뭐한 이유다라고 할 때는 앞에 나왔던 대시 이유인 거고 뒷부분은 결과인 거야. 맞지?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다. 그럼 뒤에 결과가 뭔데? Parents take special place 하면은 부모님들도 특별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To ensure the well-being of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 자녀가 행복한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도 같이 느낀다는 거. 정답은 5번인 거죠. 아이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parental caring, 부모가 돌보는 것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됐죠? 네, 우리 아이가 슬프니까 나도 슬퍼서 잘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렇겠죠? 정답은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은 제가 29번 갈 건데 정답인 이유만 알려줄게. pursued 나왔고 콤마 접속사 없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에서 선생님이 접속사 없으면 어떻게 써줘? 그래서 접속사 있으면 대명사 됨 괜찮지만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한 방에 쳐주라겠지. 그럼 many of which가 돼야겠네. many of which.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0번 정답 알려드릴게요. 30번 정답은 5번인데요. 왠지 봐봐. 뭐 자세한 내용 안 하고 이것만 볼게. 여기서 for example부터 봐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서로 어떨 때 cannot see each other, 서로 볼 수 없을 때, 즉 이건 서로가 같이 함께 있지 않은 부재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예를 들면 전화나 인터컴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야. 야, 전화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말하는 패턴 그리고 서로 taking turns, 전화할 때 동시에 말하지 않잖아. 서로 번갈아 말을 하잖아. 그때 그 패턴이 become more studiously coordinated, 더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고의적으로, 고의로. 언제보다 when they physically absent, 그들이 서로 물리적, 신체적으로 부재해 있을 때보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부재해 있을 때랑 서로 부재해 있을 때를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서로 같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서로 존재할 때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present가 정답이 됐어야 되는 거야. absent가. 정답은 5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 우리 친구랑 전화할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친구가 말할 때 내가 말하면 너 너 먼저 말해 막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이제 서로 순서 안 겹치려고 조정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서로 같이 있을 땐 사실 그렇게까지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에 비해서 더 조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글이었던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31번 빈칸 한번 볼까? 빈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데 예술은 어떤 특별한 형태인가? 즉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술의 특징을 알아내면 되는 거였어. 밑에서 쭉 읽으면서 예술의 특징을 한번 잘 알아내 볼까요? 라고 하시면서 알아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반복돼서 언급이 되냐면은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됐어? 언어만 그런 게 아니야. 노멀 랭귀지뿐만 아니라 소통하려고 그러는 게 평범한 언어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 커뮤니케이트, 예술가들은 소통을 한대요. presentation of forms, 어떤 패턴과 폼을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소통을 하고, 그래서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내놨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된다? deeply connected, 아주 깊게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술의 특징, 공통된 건 뭐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내가 소통을 하고 연결이 되는 거. 그럼 정답은 그걸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33번 선생님이 해설해 줄게요. 빈칸은 딱 이렇게 두 개만 할게. 자, 요런 위치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일단 이 빈칸을 먼저 읽을 건데 요 밑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위로 다시 가셔서 독해라는 방식을 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위치가 밑에 남아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가볼까? Idea that science means a way of looking at the world. 그냥 과학이란 의미한데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생각은, 그리고 not simply body of knowledge, 뭐지? 그냥 지식 덩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방법이 과학이래. 근데 그런 관점은 어떻다? 빈칸이다라고 했어. 모르겠는데, 그치? 이거 동사 부분인 건데 모르겠어. 아무튼 알아내야 될 것은 과학이란 세상을 보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 맞니? 수단.
세상을 해보는 하나의 수단이다 라는 생각은 어떻다? 빈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을 보는 수단이라는 건 뭐랑 반대되는 말인 거야? 지식의 모음, 바디 오브인 거니까 어떤 덩어리, 지식의 모음과 얘랑 반대되는 거지. 많이 알고 있는 게 있고 과학 뭐 별거 있니? 그냥 세상을 보는 수단인 거지. 뭐 이런 느낌인 거고 서로 반대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순전히 슈얼은 순전인데요. 순전히 그냥 전문적인 이기적인 말, 이 selfishness, 이기적임은 is part of the reason for this. 이것의 이유가 된다. 아, 그러면 이런 현상은 뭐 때문에 나왔다는 거야? 전문적인 이기주의, 이기성.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대. 오케이, 계속 가볼게. 근데 니네가 생각할 때 세상을 보는 수단이지 과학은 이라는 말이랑 과학은 엄청난 지식들의 모음이야 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인 것 같은지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만약 과학이 단지 그냥 어떤 태도의 방법이라면 그냥 태도의 방법이라는 거는 이쪽에 속하는 거지. 이해돼? 선생님이 그럼 지금부터 이걸 빨간색으로 말할게. 만약 그냥 방법이라면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생각하는 과정만 충분하게 합리적인 사람이 can in some sense 어느 면에서 과학자를 묘사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냥 충분히 이성적인 사람이 과학자라면인 거야. 그럼 what then becomes? 그럼 뭐가 되냐? enormous prestige 그렇게 엄청난 명성들 지금의 화학자들,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누려지고 있던 그 명성들은 야 뭐가 되냐? 라고 하면서 살짝 비판적 관점 드러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학이란 세상에 보는 수단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살짝 마이너스 관점 지금 드러낸 거고요. 그럼 그 반대 관점은 뭐겠어? 지식의 모음이다라는 거니까 이제부터 글을 읽으면서 이 지식의 모음 뭔데 한번 찾아볼 겁니다. 됐어요? 그럼 과학이란 세상에 보는 수단이다라는 생각은 뭐다? 라 해서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마이너스적인,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것이고요. 그쵸? 올라갑니다. 자, 과학 교육이 의미해야 된대. Implanting of a rational, skeptical, experimental habit of mind. 어떤 마음의 태도의 습관을 자리 잡는 거지. 이성적이고 의심을 하고 실험적인 마음의 습관을 자리 잡아주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밑에서 제가 빨간색 처리한 세상을 보는 수단이라는 것과 같은 관점인 거죠. 왜요? Acquiring a method. 어떤 세상을 보는 수단을 방법을 획득하는 것인 과정인 거니까요. 과학이. 됐죠? 근데 however로 중간에 뒤집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if you press in further 조금 더 나아간다면 ask him to particularize 좀 특정화 시켜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한다면 it always turns out 이렇게 항상 밝혀질 거래. 뭐라고? 과학 교육이란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거야. 정확한 과학들. 예를 들면은 더 많은 팩트들. 정확한 팩트, 정확한 사실들 이런 게 과학에서 중요하다라고 거기에 관심을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할 거래. 그럼 얘네는 밑에서 선생님이 표시했던 초록색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고 보니 science means a way of looking at the world. 그냥 과학이란 세상을 보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빨간색인 거고 body of knowledge는 지식의 모음인 거니까 초록색인 거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초록색을 옹호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빨간색을 까고.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그냥 과학이란 세상을 보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생각은 틀렸다,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뭐가 될까? 정답은 잘못된 건데 도덕적으로는 아닌 거니까 1번 안 되고 과학세계를 바꿨다 그런 내용 없었고 3번 정말로 강하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틀렸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35번도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실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 실업 상태야. 근데 그것은 부적절한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less equipped. 어떤 능력, 취직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이 less equipped.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실업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3번은 젊은이들이 부잣집에서 나온 젊은이들일수록 do not want to work.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financial need, 재정적인 요구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다른 건 실업의 원인이 뭔지를 말할 때 뭐 때문이다? 어떤 훈련의 부족,
교육의 부족을 말하고 있는데 3번은 혼자서 딴소리 뭐 그냥 집안 사정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다.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얘들아. 두 문제만 딱 풀어볼게. 36번 순서 문제인데 부모님들이 놀란대요.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우리 유치원생 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이 say goodbye to a favorite teacher. 선생님이랑 goodbye 하는 거예요. 1년이 끝나니까 학년이 바뀌어서. 우리 이제 헤어져야 돼요. 막 인사하는 거. accept a new teacher. 새로운 선생님 받아들이는 게 애들한테 되게 힘들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고 놀란다는 내용인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however 형광펜, disapproach 형광펜. 자, 그리고 이 밑줄 칠게요. rarely helpless는 rarely not이랑 똑같은 말로 그냥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 즉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접근 방법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려면 어떤 해결하려는 접근법이 나왔어야 되고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어야 하지만 이 접근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A는 속어가 되겠고요. B로 갑니다. 얼쏘라는 형광펜 치고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mourn 하면 슬퍼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슬퍼합니다. 상실, 어떤 레귤러, 주기적으로 베이비시팅 해주던 사람 아니면 보모 이런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잃어버리는 걸 슬퍼하게 되고요. Do not easily replace it. 그들을 대체하지 못한데 새로운 누군가로. 아이들은 나 돌봐준 사람이랑 헤어지면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흐름이 봐봐요. 또한 아이들은 이럴 때도 슬퍼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앞에도 슬퍼했었던 내용이 나왔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나왔나요? 주어진 그래서 하면 나왔죠. 애들이 슬퍼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럼 B 못 지우는 거지. C 갑니다. 방문하는 거예요. 오래된 부모 아니면 선생님이 after the farewell 하면은 작별을 한 뒤에도 방문을 해주는 게 or helpful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as are pictures 사진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전화 통화를 해주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C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너네도 나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접근법이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럼 적어도 앞에서 어떤 접근법이 도움되는 거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 해결책이네. 애들한테 헤어졌어도 가끔씩 전화해주고 그런 게 도움되는 것처럼 가끔 방문해주면은 애들이 반가워하면서 조금 감정을 추스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해결책이 된대요. 그러면은 벌써 끝났지. 일단 주어진 문장 다음에 C로 갈 수는 없지. 바로 해결책을 하는 것보다는 얼소를 통해서 B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C로 가는 게 맞겠고 B 다음에 B, A, C일까 C일까 고민될 수 있지만 C가 나와야 A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결책을 언급해줘야 그 다음에 요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 다음에는 B, C, A로 가시는 게 미안해요. B, A, C 잠깐만요, 여러분들. BAC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시잖아요, 예시. 예를 드는데 가끔 부모님들이 생각한대요. 계속해서 컨택트, 서로 접촉을 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아이들이 get used to, 익숙해지다라는 말이거든. 새로운 선생님에 익숙해지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은 experience, 경험하게 되는 게 베스트라고 느끼기도 한데 완전 클린하게 브레이크,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야. with their previous teacher or nanny. 선생님과 아니면 이전의 부모님과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접근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있었던 게 끝까지 해결책으로 제시되면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BCA가 맞는 겁니다. 되셨죠? BCA 정답은 그러면은 3번 아닙니까? 그죠? 좋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다음 문장 삽입 문제 하나 갈 건데 39번 같이 보고 끝내겠습니다. However, for example, 영어펜 예를 들고 있고요. 예시가 농구화가 나와요. 농구화. 농구화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lateral이라고 측면의 운동을 위해 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대요. 그래서 안정화 시켜준대요. 그리고 프로텍팅 보호해준대.
ankles, 발목을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뭐의 예시길래 농구화가 측면을 위한 움직임을 잡아줘서 서로 발목을 안정화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걸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은 잘 봐. 막 읽을게. 3번부터 읽어볼게. Although the shoe design makes shoes effective for one sport. 하나의 스포츠에 효과적으로 신발을 만들어주는 디자인. 그런 것도 있지만 it does not mean they are appropriate for all sports. 그들이 모든 스포츠에 다 적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3번 그리고 4번 사이에 있는 문장은 어떤 신발의 디자인 이것은 한 스포츠에 적합할 수 있대. 근데 모든 스포츠에 모든 것에 다 적절하게 플러스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번이 있고 그 다음을 봐봐요. However, 형광펜. 하지만 they are not appropriate. 그들은 달리는 것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repetitive forward 부분은 앞으로 가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한 곳에서. 됐어요? 그럼 4번 다음에 나온 말은 하지만 달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신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해보면은 신발 디자인이 모든 것에 다 적절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달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이상하잖아. 여기서 논리적 단절이 생긴 거야. 그럼 어떤 말이 들어갔었어야겠어? 하지만 달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라는 말에는 무언가, 달리기가 아닌 무언가에는 적절해 라는 말이 나왔겠지. 그게 주어진 문장이지. 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적절해. 근데 농구화가 그렇다고 달리기에 적절하진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적절하진 않다라는 말에 예시로서 농구화가 등장한 것이. 정답은 그래서 4번.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지금 필기하신 것들 쌤한테 다 인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 모의고사 다들 대박 나시고 기분 좋게 내신 대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